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의 핵심 특례가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대거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송전선로 사업이 전남 곳곳에서 추진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력 생산지에 공장을 짓는 정부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기업 이전을 이끌어낼 정부의 강력한 실현 의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광주 송정역 일대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3번 출구 앞은 택시 하차 전용으로, 건너편 2번 출구는 택시 호출 승차 전용으로 승하차 구역이 분리 운영됩니다. 지자체가 주도해서 만든 프로야구 사상 첫 시민구단인 울산 웨일즈가 선수단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에 담긴 핵심 특례 조항 상당수에 정부 부처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으로 권한을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국회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도 정부의 분권 의지가 있느냐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에 담긴 특례 조항에 대한 정부 부처의 반발은 컸습니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에너지 등 핵심 산업 관련 특례에 대해 무더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중앙부처가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앙부처가 시간 보내면서 나중에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공청회에서도 정부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부가 권한이양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도행정통합, 광주 전남 통합이 왜 하는 겁니까? 두 개 이름을 합치자고 하는 겁니까?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 두 개를 그냥 하나로 합치겠다는 수준입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는 한 통합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정부를 여전히 지방이 쫓아가는 그런 하향식의 성격이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행정통합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다른 지역에서도 통합법이 발의돼 있어 지역과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며 일단 법 통과가 우선인 만큼 개별적인 특례 조항들은 법 통과 이후에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 통과 이후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것은 담겨야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현재 이 매우 제한되고 촉박한 상황에서 몇 군데가 동시병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번 주 특별법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권한을 내려놓을지가 통합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이 오늘 광주 MBC 공개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시도민 청중단과 함께 행정통합에 대한 토론과 질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타운홀 미팅은 오늘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광주 MBC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됩니다. 오늘과 내일은 날이 흐린 가운데 약한 눈이나 비가 지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1cm가량의 눈 또는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예보됐는데요. 기온이 낮아지는 아침, 저녁으로는 도로가 얼어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계속해서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약하게 내리는 눈비로는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작은 불씨도 매우 조심히 다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광주의 오늘 출근길 기온 0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 이상 높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6도로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지난해 관광단지 지정 승인까지 모두 마쳤지만 아직도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착공 예정 시기가 이미 3년이나 지났는데 사업이 또다시 중단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현장입니다. 오는 2029년 말까지 200여만 제곱미터 면적에 3,700억여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돼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을 갖춘 복합 휴양형 관광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9월 전남도가 관광단지 지정 승인까지 하면서 관련 사업은 속도를 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5개월이 넘도록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광양시가 부진의 대체 임도 개설 등 산지 전용에 대한 이견으로 수개월째 협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남도는 관광단지 내 산지의 임도에 대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려면 기능을 대체할 별도의 임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광양시가 명확한 보완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임도가 있을 경우에 그 임도를 단절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그 필요할 경우에는 대체 임도라든가 대체 시설을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지금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양시는 이에 대해 기능을 다한 임도를 대체할 관광단지 내 도시계획도로가 준비되고 있는 만큼 충분히 행정적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관광단지가 만들어졌을 때 이 폐임도에 대한 대체 임도는 그 도시계획 도로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이번 구간의 개발 행위 돼 있는 이 구간의 폐임도에 대한 대체하는 이 도로는 그냥 임시 통행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죠. 사업 예정진의 사유지 매입 문제에 이어 인근 마을 주민들의 피해 보상 협의 문제 등 수년째 여러 난관에 봉착해왔던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광양시는 전남도와 보완 협의 절차들을 통해 올 상반기 안에 마지막 행정적 논란까지 모두 해소하고 사업이 본격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훼손된 길고양이 사체들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반쯤 광산구 신가동의 한 아파트에서 심하게 훼손된 길고양이 사체 여러 구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과 탐문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광주 송정역 승강장 일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택시 승하차 구간이 분리됐습니다. 광주시는 송정역 3번 출구 앞을 택시 하차 전용 구역으로, 송정역 건너편인 2번 출구 앞은 택시 호출 승차 구역으로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카카오나 티머니 등 모바일 플랫폼 회사와 협업해 내비게이션상 택시 전용 구역에서만 하차와 호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광주시는 자가용 이용객의 경우 송정역 앞 도로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주정차가 불가능한 만큼 30분 무료 회차가 가능한 광주 송정역 주차 빌딩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송전선로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기가 지나가는 길목에선 지역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을 위해 지방은 언제까지 희생해야 하느냐는 처절한 물음입니다. 주지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남 구례의 한 마을입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거대한 철탑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철탑 아래로 다가가자 날카로운 전기 소음이 귓가를 때립니다. 흐린 날이나 비가 오는 날 보면 선로에서 찌릿찌릿하는 이런 소리가 들려요. 저희 주민들이나 이 농민들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데서도 그렇고 농사 짓고 그러는 데 있어서 위험을 느끼고 있죠. 정부는 이 일대에 2031년까지 송전선로를 더 만들 계획입니다. 광양과 신장수를 송전선로로 잇는 이른바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송전탑이 더 들어서면 동네가 망가질 거라고 걱정합니다. 수도권 반도체 단지에 전력을 대기 위한 전기고속도로가 지리산 자락에 들어서면 건강에 대한 불안은 물론 외지인의 발길마저 끊겨 결국 마을이 사라질 거라는 공포가 덮치고 있습니다. 송전선로가 있는 땅에는 사람들이 안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살려 안 오니까 그 지역은 자연스럽게 이제
소멸되는 거죠. 그런 걱정도 많이 하시죠. 비단 구례만의 걱정은 아닙니다. 장성 등 전남은 물론 전북, 충청 지역의 반발도 큽니다. 충북에서는 송전선로 건설 자체를 법으로 막겠다는 초강수까지 등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 사업으로 인해서 반복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은 이런 신규 송전선로나 발전시설 경유 이런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한전은 국가산업 경쟁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수도권 편중이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지역의 거센 저항은 멈추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탑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전기를 멀리 보내지 말고 전기를 만드는 곳에 공장을 지으라고 조언합니다. 다시 말해 지산지소를 실천하자는 겁니다. 이어서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송전탑 갈등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이른바 지산지소입니다. 전기를 만드는 지역에서 그 전기를 바로 쓰자는 건데 쉽게 말해 수도권에 지으려는 반도체 공장을 전기가 풍부한 지역으로 옮기자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수도권으로 다 몰아가지고 저 지방에서 전기 생산해가지고 막 송전탑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송전하고 이게 안 돼요. 주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벌써 지역 연대 투쟁체를 만들고 있던데. 실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의 80% 이상은 수도권에 쏠려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단지까지 다 들어서면 원자력 발전소 10기를 더 돌려야 할 만큼 많은 전기가 필요한데 경기도의 전기 자급률은 60%대에 불과합니다. 결국 먼 지방에서 전기를 강제로 끌어와야 하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기업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미 세계적인 기업들은 깨끗한 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쓰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만큼 햇빛과 바람이 풍부한 전남 지역이 기업들에게도 더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용인의 반도체 공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너무나 부작용이 많고 어려운 일이고 실제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정부도 전기를 만드는 곳 근처에 있는 기업은 전기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통해 수도권 기업들이 스스로 지역으로 내려오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결국 결정은 기업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기업이 올지 말지는 결정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제도적으로 이제 뒷받침을 해야 된다.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 이제는 수도권 집중 대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산업 지도를 그려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송전선로 건설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의원들은 어제 성명을 통해 정부 전력망 확충 계획의 38%가 호남에 집중돼 있다며 수도권 반도체 단지를 위해 도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에너지 식민지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송전탑을 짓는 대신 전력이 풍부한 전남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부 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60여 년 만에 본격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거제에서 경북 김천을 잇는 대형 철도망으로 개통되면 서울과 거제를 2시간대에 연결하게 되는데요.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지역 균형 발전의 신호탄이 될 전망입니다. MBC 경남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 둘, 셋. 시간의 벽을 깨는 혁신. 서울에서 거제까지 2시간대 실현. 남북 내륙철도 공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거제에서 고성, 합천을 거쳐 경북 김천을 연결하는 총 연장 174.6km 규모의 철도망입니다. 총 사업비 7조 974억 원이 투입됩니다. 착공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남부 내륙철도가 단순한 철도 건설을 넘어 지역 성장 동력을 만드는 국토 대전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내륙 철도는 단순히 선로 하나를 놓는 사업이 아닙니다. 수도권의 모든 것이 집중된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사람과 지역을 잇고 기회를 연결하며 지역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국토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남북 내륙 고속철도 종착역인 가칭 거제역은 이곳 거제시 사등면 성내리에 조성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은 물론 조선해양과 우주항공 등 지역 주력 사업과 연계한 물류 관광 거점 역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KTX를 타고 이제 서울을 이제 왕래를 할 수가 있으니까 하루 갔다가 하루가 올 수가 있으니까요. 발전이 아주 많이 되지요. 국가철도공단은 남북 내륙철도 14개 공구 가운데 현재 10개 공구의 공사가 시작됐으며 이달 안으로 나머지 공구도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통영과 거제를 잇는 견내량 약 2km 구간은 국내 최초 해저터널로 건설되며 개통 이후엔 KTX 청룡이 하루 50회 운행될 예정입니다. 경상도 서부 지역에 교통혁명을 가져들 이번 사업을 빈틈없고 안전한 완벽한 품질 관리로 2031년까지 차질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60여 년 만에 첫 삽을 뜬 남북 내륙철도. 단순한 철도 건설이 아닌 수도권 중심의 1급 구조를 넘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새로운 성장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울산 웨일즈가 35명의 선수단 구성을 마무리하며 창단 멤버 구성을 마쳤습니다. 미국 야구를 경험한 김동엽을 포함해 프로 출신 즉시 전력감 선수들이 대거 선발됐는데요. 계획했던 35명의 구성을 사실상 마친 웨일즈는 추가 선수 영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울산문화방송 정인곤 기자입니다. 울산 웨일즈의 창단 멤버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호주 국가대표 타자 알렉스 홀을 영입하고 일본 출신 투수 1명과 계약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달 열린 트라이아웃 탈락자들 가운데 전력의 보탬이 될 선수들을 추가로 선발했습니다. 트라이아웃 참가 자체로 눈길을 끌었던 KBO 통산 92홈런의 베테랑 김동엽을 포함해 프로 경력을 갖춘 선수들이 대거 합류했습니다. 시범 경기 때 다치고 그냥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마지막은 좀 그래도 좀 제대로 해보고 좀 그만두고 싶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1차 선발 선수단 평균 연령은 26세. 추가 선발에서 선수단의 중심을 잡고 팀을 이끌어줄 경험 많은 선수들을 보강했습니다. 이번에 뽑은 선수들은 이제 실전에 투입해서 바로 저희가 좀 올 시즌을 치르는데 보탬이 많이 될 만한 선수를 이번에는 선발을 했죠. 다음 달 20일 개막을 앞두고 본격적인 담금질이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퓨처스리그에서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을지는 물음표가 붙고 있습니다. 선수단을 뒷받침할 프런트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고 기존 프로팀이 갖춘 전력 분석팀이나 스카우트팀 같은 조직도 전무합니다. 당장 기존 구상한 35명의 선수들로 한 시즌을 치르기 어렵다고 판단해 울산시에 선수 추가 영입도 요청해둔 상황입니다. 연봉과 운영비 등 60억 원의 초기 예산으로 한 시즌 운영이 가능할지도 걱정입니다. 웨일즈는 시즌 개막 후 경기를 진행하며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기대 속 우려 역시 공존하고 있는 웨일즈. 웨일즈는 리그 개막 전까지 팀 전력을 끌어올려 우려를 씻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1500년 전 백제의 일상과 문화 수준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유물들이 백제의 왕궁터가 있는 부여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관악기인 대나무로 만든 가로필이 실물과 함께 국가 운영 체계를 보여줄 다량의 목관이 나온 건데요. 문화 강국 백제의 위상을 입증할 귀중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대전문화방송 이교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여 관북리 유적의 한 구덩이에서 대나무로 만든 유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의 소금처럼 7세기 백제인들이 가로로 불던 악기 횡적입니다. 1500년 만에 모습을 보인 건데 당초 금동대학로 속 악기로 추정했지만 정밀 분석 결과 가로로 부는 횡적으로 판명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횡적의 경우 치구 쪽 부분이 막혀 있고요. 이 유물은 치구 안쪽 부분이 막혀 있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횡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비백제 왕궁의 핵심 공간인 조당 인근 화장실로 추정되는 시설에서 일부는 부러져 3분의 2만 남은 길이 22.4cm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번 발견은 삼국시대의 실물 관악기가 확인된 첫 사례입니다.
사비 왕궁의 핵심 공간에서 발견되어 백제의 궁중 음악 연구에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될 뿐 아니라 백제의 소리를 실증적으로 복원하는 데 결정적 단서가 함께 발견된 목간도 규모 면에서 압도적으로 국내 단일 유적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329점이 인근 수로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540년 경신년과 543년 계유년이라는 정확한 연대가 적힌 목간, 그리고 인사기록과 행정체계를 담은 편철 목간 등은 지금의 부여인 사비천도 직후 백제 국가 운영의 모습을 고스란히 전합니다. 지우개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간에 글을 쓰고 그걸 깎아내고 거기에 다시 쓰는 329점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왔다는 것은 이곳이 백제 중앙관청에서 실무 행정이 이루어졌다는. 특히 일본의 8, 9세기 악기보다 수백 년 앞서 백제 음악이 일본 궁중문화로 전해졌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연구진은 한 발 더 나아가 3D 프린팅 기술로 1500년 전 백제의 소리 복원에도 나섰습니다. 음역대는 한 옥타브하고 음정이 한 3개 정도 나와서 음역대는 좀 좁긴 하지만 저음역대가 좀 더 풍부한 것이 특징이. 연구진은 이 유물들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문화강국 백제의 숨결을 오늘로 되살린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이병훈 전남 광주 특별시장 예비후보가 어제 5.18 민주광장에서 전남 광주 통합시대의 비전과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광주 전남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산업 정체 위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행정 통합이라는 걸 강조하며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급식 식품비를 5.6%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 학교들의 급식 지원 단가는 초등학교 3,950원, 중학교는 4,740원 등 평균 4,547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학교 급식 총 예산은 지난해보다 26억 원 늘어난 1,621억 원으로 지난해 소규모 병설 유치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급식 운영비 지원 사업은 올해 모든 공립 유치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전통 문화 행사가 광주 곳곳에서 열립니다.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은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설맞이 한마당 행사를 열고 공예 체험과 전통악기 퓨전 공연 등을 선보이고 국립광주박물관은 14일부터 16일까지 설맞이 우리문화 한마당을 운영합니다. 또 국립광주과학관은 설 당일을 제외한 14일부터 18일까지 설레는 과학놀이 한마당을 마련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14일부터 18일까지 설날은 ACC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광주시민사회 지원센터는 시민사회 공익사업을 확산하기 위한 활동가 프로젝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16명의 활동가를 선정해 6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400만 원씩의 활동 지원금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신청 대상은 광주에 주소를 둔 비영리 단체 소속 상근 활동가로 다음 달 4일까지 광주 시민사회 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오늘과 내일은 날이 흐린 가운데 우리 지역에 눈이나 비가 지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1cm 안팎의 눈토는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예보됐는데요. 기온이 낮아지는 아침, 저녁으로는 얼음이 얼어서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리는 눈비로는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작은 불씨도 조심히 다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광주의 오늘 출근길 기온 0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높게 시작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영암의 낮 기온 8도, 해남과 강진의 낮 기온은 7도 보이겠습니다. 여수에서는 현재 기온 3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7도로 종일 영상권의 날씨로 어제보다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눈비가 그친 이후로 기온은 점차 더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